안녕하십니까. 한그룹 대표 김대현입니다. 네, 한그룹신문 송태현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치매, 특별히 이제 우울증, 치매나 또 우울증에 대해서 함께 좀 얘기 나눠보자 합니다. 건강면 저희 7조, 7면에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김미영 선생님께서 동일하게 이제 또 귀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예, 김미영 선생님은 이제 사실 그 한그룹신문 초창기에 같이 했던 기자 출신이고요. 이제 중앙대학교에서 간호학을 전공하셨고, 지금은 이제 남양주에 있는 금교 초등학교 보건교사로 지금 선생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간호사 출신입니다. 예. 네, 우리 대표님, 오늘날 이 코로나가 굉장히 지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매스컴을 보면, 뉴스를 보면 저희가 한 2년 지나지 않습니까? 백신도 어느 정도의 이제 접종률도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한 연말쯤 돼서는 정부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 저는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포기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냥 이제 어쩔 수 없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기,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라는 말로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는 그런 좀 부정적인 의미로 이해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이제 김미영 선생님께서는 그 중에 이제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예. 그것을 우리는 마음의 병이라고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마음의 병. 오늘 주변에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많지요. 뭐 코로나 때문에 더 많아진 것 같고요. 예. 또 하여튼 옛날부터 뭐 그런 건 있었죠. 여러 가지 것들이 인간 산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나름대로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취미 생활을 찾든 그렇죠. 또는 무슨 신앙 생활을 예. 하든 운동을 하든 무슨 대화를 하든 여기도 많이 이제 이 선생님이 써놨습니다만은 그런 게 있었는데 코로나가 완전히 우리 인간을 갖다가 안으로 과도버렸잖아요. 예. 교제가 단절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남 자체를 자체가. 불가능하게 네.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국가 정책이 그랬었으니까 국가가 그거를 갖다가 다 막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정책을 펼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울증이 더 많아지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보니까 그래서 통계적으로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2010년에서 이제 약 10년 동안, 19년 동안 그 우울증의 그 발생 증가율이 어느 정도 되나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한 58%가 증가를 했어요. 굉장한 수가 사실 증가가 됐는데, 특히 60대, 50대 노년층에 갈수록 그렇게 우울증이 증가가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게 노년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회에서 소외계층이잖아요. 근데 지금 100세 시대 아닙니까? 100세 시대. 그런데 50대, 60대, 70부터 이 우울증이 오게 되면 물론 이제 100세까지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근접히까지 사시는 분도 요즘에 많거든요. 네. 너무 길어요. 현재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남자가 80세 정도, 여성이 86세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유병장수라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80 되면 현재로서는 앞으로는 100세 뭐 넘어가겠지만 뭐 벌써 누구는 200세 시대에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100세가 넘어갈 수가 있는데 현재는 80세란 말이죠. 네네. 80살까지가 우리 인간의 수명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 국민의 수명이라고 보면 사실 70대, 60대가 이제 그래도 나이가 이제 상당한 있는 그런 층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김미영 선생님은 지적을 하지 않으셨는데 이 60대, 70대 이런 분들에게 우울증이 많이 온 것은 사실 우리가 준비가 안 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한갑 전에 다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지금 얼마 전에 근래에 들어와서 이제 70대, 80대로 이제 수명이 연장됐는데 그 연장될 그 시간, 그것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국가도 준비를 안 했고,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개인도 준비를 안 했고요. 특별히 이제 뭐 이게 구체적인 조사가 없어서 그럽니다만은 이분들이 노후에 어떤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네. 제 주위에 보면 어르신들이 노후 준비가 안 됐습니다. 뭐 연금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연금 있는 거 이제 30대, 40대 이런 분들이고 특별한 분들이지 연금 있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울한 것 같고요. 더군다나 그분들은 이제
대화가 좀 필요한데 대화도 안 되는 대화할 사람이 없는 그래서 코로나가 겹치면서 더욱더 강화된 것이 더 이렇게 심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그러니까 노년층의 우울증이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준비가 안 된 케이스 그리고 관계적인 단절로 인해서는 소외감, 고독감 때문에 우울증이 증가된다. 그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버님이 89세세요. 아버님 89세신데 제가 이제 아들로서 하는 게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드리기,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하기, 그 다음에 용돈 드리기인데 세 가지밖에 할 수 없어요. 다른 것이. 그런데 제가 우리 아버님을 만나면서 물론 개인적인 것일 수 있는데 만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이 뭐냐면 대화의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만나기를 꺼려해요. 노인들을. 이제 그런 분들을.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또 그나마 이제 시대적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세대 차이 이런 것 때문에 대화가 안 된다고요. 또 뭐 요즘에 자녀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이렇게 또 부모들을 자주 찾지 않고 대화하지 않다 보니까 우울증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좀 낫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또 교회도 문 닫는 지금 관계가 또 단절됐으니까 그것도 좀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사실 신앙생활 교회에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거든요. 뭐 이렇게 기호가 같은 분이나 뭐 권사님대로 집사님대로 그렇게 공동체가 형성이 돼가지고 그 안에서 많은 교제가 일어나요. 활동들이. 그러면서 우울증이 해소가 되고 고독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우리 교회 잘못인데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교회를 하면서 합니다만은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성도들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극심한 어떤 우울증이 오지 않은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네, 이제 보면 대표님 우울증 증상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개인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주관적인 우울감이 있어요. 흥이나 즐거움의 감소가 또 오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식욕이 떨어지고 수면 리듬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말은 밤에 잠을 잘 못 잔다는 겁니다. 기분이 초조해지고요. 활력이 상실되고요. 어떤 죄책감이 들고 죽고 싶은 마음, 사고력, 집중력의 감소. 계속해서 그것이 이제 신체적으로 어떤 내 신체적인 기능적인 저하로까지 사실 이어진다는 거죠. 그게 원인이 이제 우울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울증은 정신적인 거잖아요. 이게 정신적인 것에 어떤 이제 장애가 생긴 거죠. 장애가 생겨서 이제 신체적으로까지 옮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을 못 잔다든가 뭐 여러 가지 희망이 없다든가 하여튼 등등등 여러 가지 소극적인 어떤 모습을 드러내게 될 텐데요. 그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 그 중에 하나 이제 코로나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사실 대책을 미리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가에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뭐 코로나가 몇 사람이 이게 확진됐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뭐 국가에 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다. 이 김명 선생님에 의하면 지금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삶의 질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코로나 안 걸리겠다고 집에 있는 순간, 코로나 안 걸리겠다고 지금 사람을 만나지 않는 순간 더 많은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이것을 국가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국가가 알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또 이제 대안으로서 이제 해결 방법으로서 이렇게 또 제시합니다. 몇 가지를 제시하는데 쭉 이제 요약해 보면 이제 작은 변화를 좀 만들어라. 삶 속에서 생활 패턴 속에서 작은 변화를 좀 주어라. 그것이 이제 운동하지 않았다면 운동을 좀 하고 특히 이제 종교생활 활동에 참여하거나 어떤 봉사활동에 최소한이라도 그렇게 좀 변화를 주면서 우울증을 다룰 수 있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대안 같습니다. 저는 이제 특별히 이제 운동에 대해서는 지금 벌써 상당한 시간 동안 30년 등산 좋아하시죠? 뭐 등산, 걷기, 뛰기, 30년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땀을 흘리고 하는 운동,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특히 뭐 저는 이제 그 걷기, 뭐 돈도 안 들고 네. 시간만 내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교제 문제인데 계속 비슷한 내용입니다만은 하여튼 사람을 만나야 돼요. 어떻게든지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대화가 없으면 우울증이 저는 더 치료될 수 심해질 것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나이가 들수록부터. 제가 아는 부분은 이 우울증이 우울증이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우울증의 그 심각도가 커지면서요 공황장애까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아침에 안 일어납니다. 이불 뒤집어 쓰고 그냥 이제 자기 침대에서 자기 잠자리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이 돼서 전화 한번 이렇게 드리면 특유의 그 아주 이렇게 쩔어 있는 목소리 있지 않습니까? 받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걱정이 되니까 한번 기도해 드리고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계속 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요. 삶의 질이 너무나 떨어져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냥 변화를 줘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분들에게 제가 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힘을 좀 내세요 라고 얘기를 해도요. 본인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못한다는 거예요. 준비가 이게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이 만들고 환경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치료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또 한 가지 대안이 있다면 꾸준한 약 복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약을 먹는 거에 대해서 고려하지 말고 그 약을 내가 예를 들어서 먹게 됐다면 그 약을 일정 시간을 계속 꾸준히 먹는 것이 병을 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고 또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뭐 의사들과 만나서 받아서 진단을 받아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진단일 것이고요. 저는 여기서는 이 김명수 님은 말씀 안 하셨습니다만은 그런 독서를 권고합니다. 독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많은 분들이 그 책 읽는 것을 굉장히 머리 아파하시는데 제가 자랑이 될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는 일주일에 2권 읽어요. 이게 제 인생의 목표고 지금까지 거의 다 지켜오고 있는데 이게 책이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손에 컴퓨터 뭡니까? 스마트폰 이걸 이제 잠깐 내려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쓸데없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TV 보는 시간 뭐 이렇게 많거든요. 그때 책을 딱 잡으면 뭐 2-3시간이면 한 권씩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일주일에 2권 읽는 게 어렵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뭐 책만 읽어버리면 일주일에 뭐 10권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거든요, 우리에게. 뭐 많은 분들이 독서를 이렇게 굉장히 습관이 안 돼서 안 하시는데 독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독서도 이제 좀 쉬운 책이 있어요. 너무나 어려운 책을 잡고 있으면 졸리고 재미없으니까 처음에는 쉬운 책, 위주. 뭐 소설도 있고 시도 있고 내용도 재미있는 수필도 있고 책 위주로. 특히 이제 전기 같은 것들, 좀 성공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이런 것들을 읽으면 저는 우울증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 대표님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 코로나 때문에 모두들 힘든 상황이고 또 우울증에 노출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 우울증을 걸려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빨리 치유됐으면 좋겠고요. 바라기는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서 좀 마음대로 만나고 웃고 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곧 올 줄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